상장, 공매도, 유상증자. 처음 들으면 진짜 헷갈리는 단어들이죠.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많은 분들이 이 용어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딱 한번 이 영상만 보시면 이 복잡해 보이는 주식 용어들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첫걸음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헷갈리는 주식 용어 이제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을 위한 친절한 주식 가이드, 친절한 주식씨입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의 가장 첫걸음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바로 주린이 필수 용어 정리 타임입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생소한 용어들인데요. 마치 외국어 같아서 선뜻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전문가의 어려운 설명 대신 주식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의 시선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비유를 통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식 용어들,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주린이도 이해하기 쉬운 일상 비유로 설명하는 주식 용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용어는 바로 상장입니다. 상장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동네에 새로 생긴 마트에 입점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그 마트에서 팔기 위해서는 마트 본사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입점 절차를 밟아야겠죠? 주식시장에서의 상장이 바로 이마트 입점과 같은 개념입니다. 특정 회사가 이제는 일반 대중들에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공식적인 주식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상장을 해야 비로소 일반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마트에 입점해야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상장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스마트폰 앱이나 증권사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상장이 주식시장에 회사를 등록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용어인 공매도는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매도는 쉽게 말해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듣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팔 수 있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공매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의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잠시 빌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옷이 지금은 1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에게 말도 없이 옷을 빌려서 10만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옷의 인기가 식어서 가격이 8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이때 8만원에 똑같은 옷을 새로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10만원에 팔았고 나중에 8만원에 다시 샀으니 그 차익인 2만원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특정 주식의 가격이 곧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될 때 그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먼저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인 거죠. 주식시장에서 내가 예상한 방향주가 하락으로 움직였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옷을 10만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옷값이 12만원으로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은 12만원에 사서 갚아야 하니 2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예상과 달리 오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고수익만큼 고위험을 동반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용어는 유상증자입니다. 이 용어도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건 역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부채를 갚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기존 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유상, 즉 돈을 받고 증자, 주식을 늘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맛있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가게를 확장하고 싶거나 새로운 토핑을 개발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피자 가게의 지분을 조금 떼어내서 이 지분을 사면 나중에 가게가 더 잘되면 수익을 나눠줄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이때 파는 지분이 바로 새로운 주식이고 이걸 팔아서 돈을 모으는 행위가 유상증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새로운 피자를 더 만들어서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던 주식의 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피자 조각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한 조각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분 희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용어는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 일주를 여러 개의 주식으로 더 잘게 쪼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5천원짜리 두 장으로 나누는 것 또는 1,000원짜리 10장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전체 가치는 변하지 않고 액면 표기된 금액만 더 작은 단위로 분할되는 것이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주식 1주가 10만원이었다면 액면 분할을 통해 이를 5만원짜리 2주 또는 1만원짜리 10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전체 가치나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주식 수가 늘어나고 일주당 가격이 낮아질 뿐이에요. 그렇다면 회사는 왜 액면 분할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일주가 너무 비싸면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일주에 100만원짜리 주식이 있다면 10주만 사려고 해도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을 통해 일주당 가격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훨씬 더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마치 100원짜리 동전보다 10원짜리 동전이 더 많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잔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은 주로 주가가 너무 높아져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울 때 주식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용어는 배당입니다. 배당은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일 텐데요. 왜냐하면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장사를 아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성과를 주주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 투자를 해서 그 가게가 대박이 났다고 상상해보세요. 가게 주인은 여러분의 투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돌려주겠죠? 주식에서의 배당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 배당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 배당으로 말 그대로 현금을 여러분의 증권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과 같아서 많은 주주들이 선호하죠. 둘째는 주식 배당으로 현금 대신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배당주라고 부르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기도 합니다. 배당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회사의 성과를 주주와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식 공부의 첫걸음으로 5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아주 쉽게 배워봤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주식 용어들이 이제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배운 용어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첫째, 상장은 회사가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입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매도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을 말하죠. 셋째,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입니다. 넷째, 액면 분할은 주식 일주를 여러 개로 더 잘게 쪼개는 것으로 주식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5가지 용어들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이제 여러분은 어엿한 줄이니 용어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복습 완료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해도를 확인해 볼까요? 짧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배운 용어 중 액면 분할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기는 세 가지입니다. 1번 주가가 2배가 된다. 2번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3번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입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의 총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주당 가격을 낮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린이를 위한 주식 용어 사전 1편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용어들이 생활 속 비유를 통해 훨씬 쉽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어려운 용어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식시장이 여러분에게 친숙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용어들만큼이나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숫자 용어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PER, PBR, 시가총액 같은 용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주식 용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특정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특정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모든 투자는 항상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충분한 학습과 정보 탐색 후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